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민주당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지요. 권노갑, 제가 이재명 대표에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민주당이라는 것은 역사와 전통을 잇는 역사의 길이길이 이어나갈 수 있는 민주당의 전통은 잊지 말고 앞으로 여러 번 이러한 체포동의안이 오겠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뭉쳐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그렇게 따라가고 다음번에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임해서 민주당의 그 역사에 있는 전통의 당대표로서 책임있는 하나의 행동으로서 솔선수범하는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라고 발언합니다. 이어 이해찬 전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지요. 지금 우리가 비록 지난 선거에서 져가지고 이렇게 여러가지 핍박을 받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건 잠깐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2009년에 제가 마지막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점심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2009년 5월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김대중 대통령이 몸이 쇠약해지셔서 제가 걱정이 돼서 점심을 한번 모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1년 만에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남북평화가 무너져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고 이걸 극복해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로서는 그게 김대중 대통령 말씀을 마지막으로 들은 유언이 돼버렸습니다. 아마 그 말씀을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의장과 같이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출마하는 계기가 됐고 여러가지 당이 다시 한번 이명박 대통령 저런 무자비한 탄압에도 맞서서 해야겠다는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번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이재명 우리 당대표를 잡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것보다는 그걸 계기로 해서 당을 흔들어서 당을 깨려고 하는 게 주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시기에 이재명 대표께서 당을 잘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당이 큰 잡음 없이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의총도 비교적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잘 모아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국회 절차에 따라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있다고 하는데 압도적인 다수로 부결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이제 정권 초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무도한 정권이 유일하게 하는 게 압수수색, 기소 이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이겨내야만 결국 나라를 민주화시키고 경제도 발전시키고 남북평화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상임 고문께서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난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역시 이해찬 대표지요. 이재명 대표를 치는 건 민주당을 치는 것인데 민주당을 위해서 이재명이 당당하게 나가서 수사받으라는 말은 코미디다 이겁니다. 진해원 검사는 이렇게 밝혔지요. 2011년 낙검수가 정계에 지각 변동을 일으킨 사건은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함정.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보수의 가치를 내걸고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반대하면서 급식 비용을 징수하는 안건을 주민투표에 회부하겠다고 했습니다. 낙검수는 함정을 팠습니다. 주민투표 비용 180억 원을 사용하는데 남자라면 호연지기로 직을 걸어야지. 그런데 쫄보라 못할 거야. 직을 걸면 내가 친구 먹어 라고 살살 약을 올리고 함정을 팠습니다.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처음에는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한 후 무시하려고 했으나 낙검수가 남자도 아니라면서 약을 올리자 함정에 빠져 직을 걸었습니다. 둘째, 급식비용 징수제도 통과 요건. 급식 비용을 징수하려면 주민투표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주민투표는 주민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의 찬성이 필요했습니다. 셋째, 투표 불참의 효과. 주민투표에 참석한 사람이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개표도 못하고 참석 정족수 미달로 바로 부결됐습니다. 넷째, 투표 불참의 결과. 오세훈 시장이 회부한 안건은 당연 부결됐고 오세훈 시장은 함정에 빠져 시장직을 사퇴해야 했습니다. 2023년의 함정. 자발적 투표 참석은 아무도 막지 않으며 얼굴 내놓고 당당하게 참석하는 것이 당당한 국민 대표의 자세입니다. 아울러 결기대회까지 할 정도로 위헌적 영장 청구 남발 상황이기 때문에 불참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도 투표 참석해서 민주주의자를 위헌주의자들에게 넘겨주더라도 아무도 들통나지 않고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당론도 없는데도 살살 약을 올리는 함정을 파는 중입니다. 당당하면 그냥 심사를 받으라. 어차피 일치단결해서 부결시킬 거니까 안심하시라. 당론으로 정할 것도 없으니까 걱정 마시라. 이번에는 부결시켜 줄 테니까 오래를 믿으시라. 여섯째, 평행이론.
어쩐지 많이 듣던 말입니다. 검수한박할 거니까 우리 뽑아주시라. 법사위 지킬 거니까 나를 뽑아주시라. 일곱째, 평행이론의 효과. 멜론그룹. 공익주의자 제거하고 공천권 나눠 가진 뒤 우리가 복수해 줄 테니까 우릴 뽑아주시라 라고 무한 평행이론 완성. 검수한박 홍보 뒤 검수보장 완성해준 대가로 영원한 비리특권 확보. 프로그룹. 유니 뚜껑 승계 체제 굳히고 한반도 자민당 무형 완성. 프레스그룹. 앞으로 6개월간 감옥에서 뭘 입었네, 뭘 먹었네, 출석을 거부하네, 특실을 배정받았네, 아프다고 엄살이네 등으로 매일 흥행 성공. 콘클로머릿 그룹. 5,500억 원 공익 환수당할 걱정 없이 두 당 한 장만 뿌려줘도 감지덕지 체계 완성. 시티즌 그룹. 살던 대로 살게 됨 라고 밝혔습니다. 김상수 작가 역시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다시 바로질러 말한다. 민주당은 다단계 쿠데타 잠정 성공, 검찰 정부에 윤석열, 한덕수, 한동훈이 차필 서명하고 국회에 넘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를 보다 철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치결단이 요구된다. 다시 말하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란 준법 실효를 적극 행사해야 한다는 말이다. 정치 결사체로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붙이는 절차를 적극 해석해 투표 자체를 보이콧하는 집합의장 행동에 나서라는 것이다. 검찰이 2번, 3번 그 이상으로도 체포동의안을 계속 요구하면 그때마다 보이콧, 일치단결, 부결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비정상적인 전국에서의 다수 의석 1야당의 의정활동인 것이다. 체포동의안은 제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그러나 169석 다수당으로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단일 대우로 정치검사 윤석열과 그 무리의 반민주주의 포갑에 맞서는 적극적인 준법 실현으로 정의에 반하는 체포동의안이란 부결시키는 것이 올바른 태도다. 이는 정치검사 윤석열이 최종 사인한 민주당 대표 이재명 체포동의 요구서 자체가 정의를 실현하는 것에 있지 않고 정적제거라는 불순한 의도에 있으며 법을 차용하고 빙자한 정치 도발로 불의한 의도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위헌 그 자체다. 헌법은 국가 정의를 준수하는 것에 있지 헌법을 차용하고 도용하여 일개 정치검사 윤석열의 다단계 쿠데타를 계속 연장시키는 것에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의 존재 이유는 국가 정의를 실현하는 것에 있음은 민주공화국 국민이라면 모두 아는 사실이다. 이는 법 자체를 사문화시켜 실제 하는 현실과 동떨어져 권력 추구로 해석되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민주주의라는 국가사회 존재의 방식에서 법의 운영이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가를 새삼천명하는 의회주의 태도다. 정치검사 윤석열이 수년간 떠들고 내세우는 법의 공정한 집행이란 사실 내용적으로는 법의 기만적 차용과 토용으로 자기 편의의 차도용법의 법의 지배가 그 본질이다. 법기술자들이 법지상주의나 법물신주의로 낙착되면서 독재체제의 하부기술로 법치를 내세우는 것에 익숙하게 보아왔듯이 말이다. 윤석열이 입에 달고 떠드는 법치나 공정성이란 그 자신과 그의 처 김건희나 장모 최은순 그리고 그의 수하에 그를 따르는 한동훈 등 벼락 출세한 검찰정부 검사들에게는 면제되고 특권화되면서 대중을 그럴듯하게 속이는 속임수의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사회 현대사에서 반란군의 수계 박정희 전두환이나 그들의 영향력으로 한때 권력을 지녔던 이명박 박근혜나 그리고 돌출해 검찰을 동원 다단계 쿠데타 잠정 성공으로 등장한 정치검사 윤석열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법치를 강조했고 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법치란 문명사 이래로 권력자의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자기 마음대로의 권력 행사를 방지하고자 구축되고 발전한 것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법치주의는 권력자들이 국민 시민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국민 시민이 권력자에게 법의 준수를 요구하는 명령인 것이다. 이는 시민들어 국민들어 법을 지켜야 한다는 강제적인 요구가 아닌 시민이 국민이 권력자에게 권력의 남용과 월권을 엄격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의미의 법치인 것이다. 따라서 법치는 국민과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의 본래의 목적인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이 함부로 나불될 수 있는 법치와 공정이 아니란 말이다. 정치검사 윤석열이 국회에 내민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 요청 문서 내용을 보면 정치검사 윤석열과 그 수하의 검사들이 어떻게 유력 정치인을 파멸로 몰고 가기 위해 300여 회에 걸친 강제 압수수색 등 억지 수사와 무리한 기소를 획책하고 있는가를 여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가 검찰청을 통해 발표한 구속영장 청구 이유가 개구멍처럼 허술하고 억지인 것에서 드러난다.
국회의원 이재명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죄목이다. 대상을 잘못 짚었다. 이 범죄 목록은 전 검사, 윤석열, 박영수, 최재경, 박상도, 김수남, 전대법관 권순일, 그리고 성남시 의회 의원들과 의장, 대장동 개발 범죄 일당에게 면죄부를 주고 유착된 검사들, 그리고 검언 유착 당사자들에게나 해당하는 죄목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장 내용이 허술하고 구멍이 숭숭 뚫려 논리나 법리에서 무리한 억지 내용이다. 너무 한심한 억지 법정용이다. 자, 180석에서 169석으로 쪼그라든 민주당, 이제라도 윤석열의 이재명 의원 체포 요구를 원천 거부하는 투표 불참석 단일 대우로 의회주의 정신을 제대로 실천할 때다. 이번 기회에 불의에 호응하여 투표하겠다고 헌법 체제 운운하며 거짓 행동하는 민주당 내 의원들 정체도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한꺼번에 청소할 때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박시영 대표는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해 이번에 부결시켜 줄 테니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라는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을 향해 분노하며 이렇게 밝혔지요. 이재명 당대표직 퇴진을 주장하는 이들이 3월에 반드시 관철해야 할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특검 추진에 적극 나설지 의문이다. 특검 싸움이 크게 벌어지면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직 이슈를 부각시키기 어렵다고 이들은 판단하지 않을까 싶다. 제발 정신 차리길. 지금이 어떤 시기인데 당 내부 투쟁할 때인가? 지금은 부당한 검찰 권력에 맞서 똘똘 뭉쳐 싸울 때라는 국민 여론과 당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발 헛디디면 한 방에 훅 가는 게 정치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서 국힘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 거짓된 세력까지 다 기어 나와라 이겁니다. 한꺼번에 청소하게 말이지요.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지난 대선은 역사적 분기점이었고 그 분기점은 검찰, 법원, 언론, 기업, 정치 등 온갖 부정부패의 기득권에 민낯이 낱낱이 목도하는 기회로 만들고 다음 정권에서 이를 철저하고 완벽하게 괴멸시켜야 한다 이겁니다. 그 어려운 싸움의 시작과 끝에 유일한 희망인 이재명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 이재명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